안녕하세요. 2026년 4월 셋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주력 제품인 DDR5 16기가 현물 가격은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파른 곡선을 그렸습니다. 월요일 37.100달러로 출발한 가격은 화요일 37.200달러, 수요일 37.433달러로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목요일에 37.7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탄력을 받더니 금요일에는 무려 38.500달러까지 치솟으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37달러 선에서 단 0.09% 상승하며 지루한 보합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변동률은 무려 3.96% 상승으로 지난 몇 주간의 하락분을 단숨에 회복하며 38달러 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음 주에는 40달러 선을 노리는 흐름이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예고드린 대로 하루 동안 변동된 전체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해드립니다. 영상 뒷부분에 배치했으니 바로 뒤로 가셔서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주간 영상은 전체 영상을 다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투자 아이디어나 투자에 대한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데이터를 거르지 않고 섭취하시다 보면 내공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라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 중국, 대만은 밤새며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저희는 거기서 잘하는 애들 골라가며 알맹이만 챙겨 먹자고요. 21세기에는 반도체 다음으로 투자로 대한민국이 압도하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PC용 DDR5 16기가 소매 시장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직선을 그리며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월요일 33만 9,620원으로 시작해 금요일 33만 9,6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변동폭이 단 50원 수준으로 지난주에 34만원대 안착을 시도했던 가격선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받으며 완벽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모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31만 7,880원으로 출발하여 금요일 31만 7,890원으로 마감하며 일주일 전과 비교해 단 10원의 차이만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3.5% 넘게 올랐던 급등세가 멈추고 31만원대 후반에서 강력한 가격 지지선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은 앞서 보신 디램 현물 가격이 이번 주에만 4% 가까이 폭등하며 38.5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시장은 아직 조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통 현물가의 변동이 소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이 평온한 평행선은 다음 주에 급격한 우상향 곡선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두 모델 간의 가격 차이는 여전히 약 22,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이번 주 DDR4 시장은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 순위가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이번 주 내내 19만 1,030원에서 19만 1,040원 사이를 오가며 지난주 금요일 종가 19만 1,050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2.5% 가까이 반등하며 19만 원대에 안착했던 가격을 이번 주에도 굳건히 지켜내며 완벽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모델은 이번 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1원의 변동도 없이 18만 3,8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종가 20만 1,290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무려 8.64%나 급락한 수치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20만원 선 아래로 내려올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을 뛰어넘어 18만원대 초반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지난주 영상과 비교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아실 것 같네요. 이로 인해 지난주 약 1만원 정도 저렴했던 SN코어보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약 7,000원 이상 저렴해지는 가격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회복을 위해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지난주 9%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던 SSD 가격은 이번 주 들어 제품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990% 모델은 이번 주 내내 42만 원 선에서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41만 9,93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 42만 1,110원까지 소폭 오르기도 했으나 금요일 42만 96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주 종가 42만 1,000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는 완벽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분을 반납하지 않고 고가권을 유지하며 가격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42만 1,93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에는 43만 7,990원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으나 목요일에 갑자기 40만 3,280원으로 3만원 이상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는 허위 매물로 인한 데이터 왜곡입니다. 금요일에 곧바로 43만 3,990원으로 복구되며 한 주간 총 3.58% 상승 마감했습니다. HDD 제품입니다. 2테라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D 블루 모델은 이번 주 그야말로 완벽한 직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17만 1,130원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심 6만 7,990원 대비 약 1.87% 상승한 가격대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은 주 초반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찍힌 허위 매물 16만 5천원을 제외하면 화요일에 17만 50원으로 복귀한 뒤 금요일까지 해당 가격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주간 변동률로 보면 월요일 대비 3.06% 상승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보겠습니다. 4월 3주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주의 광기를 이번 주에도 고스란히 이어가며 거의 모든 종목이 쉴 새 없이 고점을 높였습니다. 먼저 메모리 진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21만 6천원을 기록하며 4.85% 상승, 20만 원선 안착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도 9.83%나 폭등하며 112만 8천원을 달성, 110만원 고지까지 가뿐히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8.20% 오른 455.07달러를 기록하며 메모리 빅3의 독주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샌디스크가 새롭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샌디스크는 이번 주 920.99달러로 마감하며 한 주간 8.13%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기존 메모리 형님들 못지않은 화력을 뽐냈습니다. 함께 저장장치 섹터를 이끄는 웨스턴 디지털 8.47%과 시게이트 8.87% 또한 8%대 동반 상승을 기록하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스템 및 로직 반도체 진영 역시 불을 뿜었습니다. 지난주 23% 폭등했던 인텔은 이번 주에도 9.81% 더 오르며 68.5달러를 기록, 부활의 신호탄을 확실히 쐈습니다. AMD는 이번 주 무려 13.61% 폭등하며 278.39달러로 마감, 섹터 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역시 각각 6.92%, 9.42%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TSMC는 마이너스 0.03%로 사실상 보합권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시네츠 화학이 5.35%, 썸코가 3.02%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으나 노광장비의 ASML은 이번 주 마이너스 1.25% 소폭 하락하며 지난주의 급등세 이후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4월 3주차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의 폭등 기세를 이어받아 주요 저항선들을 가볍게 돌파하며 다시 한번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6,191.92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 6,000포인트 시대로 돌아왔네요. 한 주간 5.68% 상승하며 지난주 8.9% 폭등에 이어 2주 연속 거침없는 진격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2.73% 상승하며 5만 8천선에 안착했고 대만 가권 지수 또한 3.91% 오르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화권의 상해,
종합 1.64%과 항생 지수 1.03%도 소폭 상승하며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의 훈풍을 뒷받침했습니다. 서구권 증시는 그야말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 7,126.06포인트를 달성하며 역사적인 7,0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4.54%에 달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번 주 무려 6.84%나 폭등하며 24,468.48포인트로 마감, 시장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역시 2.29% 상승하며 6천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투자자들의 나침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에도 7.49% 급등하며 9,555.9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13% 폭등에 이어 이번 주에도 7% 넘게 오르며 이제 마의 1만 포인트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지표입니다. 이번 주 가장 놀라운 수치는 발틱 운임 지수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16.63%나 폭발하며 2,567.00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마이너스 0.22%로 사실상 보합권에서 머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거시지표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통화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54포인트 하락한 97.9를 기록하며 약세를 이어갔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주 대비 17.80원 더 하락하며 1467.11원에 마감했습니다. 1510원을 넘나들던 환율이 불과 2주 만에 1460원대까지 내려오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4,571.20달러 6.40% 급등하며 76,016.60달러를 기록, 전고점을 향한 강력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그야말로 불붙은 모습입니다. 금은 1.93% 상승하며 4,879.60달러를 기록했고, 은은 무려 7.01% 폭등하며 81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분들 금은 날아가도 은은 안 된다던 분들 어떻게 된 일이죠? 대견합니다. 은, 구리 역시 4.02%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비철금속의 왕이라 불리는 알루미늄 지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첫 등장한 알루미늄은 이번 주 1.30% 상승한 3,557.00달러를 기록하며 실물 자산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WTI 유가는 이번 주에도 12.72달러 13.17%나 급락하며 83.85달러로 마감,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잠재웠습니다. 천연가스는 0.98% 상승한 2.374달러로 이번 주 마감하였네요. 채권 금리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하락 안정화되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10.1bp 하락한 3.7%,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3bp 하락한 4.24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하락폭을 키우며 증시의 강력한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지난주 대비 1.4bp 하락한 2.42%로 마감하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산리튬은 한 주간 18,000위안 12.00% 폭등하며 16만 8천 위안을 기록, 오랜 조정 끝에 강력한 반등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디램 현물 시장의 열기가 워낙 뜨거웠던 만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고시되는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숨가쁜 변화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주력 제품인 DDR5 16기가 모델의 시간대별 흐름을 보시죠. 4월 13일 월요일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아침에 37.033달러로 시작한 가격은 점심때 37.100달러로 살짝 고개를 들더니 저녁까지 그 가격을 굳건히 지키며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4일 화요일 오전과 점심까지는 37.100달러에 머물며 폭풍전야의 정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고시에서 37.200달러로 툭 튀어오르며 본격적인 랠리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15일 수요일, 이번 주 가장 역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무려 37.533달러로 갭상승하며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다만 상승 에너지가 너무 가팔랐던 탓인지 점심 37.467달러가 저녁 37.433달러를 거치며 아침의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6일 목요일 전날의 조정을 비웃듯 아침부터 37.700달러로 다시 레벨업했습니다. 이후 점심과 저녁까지 단 0.1%의 흔들림도 없는 철벽 보합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응축했습니다. 17일 금요일 그리고 대망의 주 마지막 날 응축됐던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아침에 37.833달러로 가볍게 시작하더니 점심 고시에서 무려 38.500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점심때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저녁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번 주 랠리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그리고 위의 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표와 그래프는 블로그에 따로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4월 1일부터 10일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 29.7억 달러 36.7% 증가. 동기간은 수출도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시 8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정말 매번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다만 이번 지표는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주말이 한 번밖에 끼어있지 않은 기간이라 조업일수가 3월보다 2일이나 높아 오히려 일평균 수출액은 3월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을 관심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기간 수출 총액은 역대 최대치이지만 아마 월말까지 집계하면 오히려 3월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3월 1일부터 10일 영상과 비교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52.5% 증가, 석유 제품은 38.6% 증가, 선박 26.6% 증가, 컴퓨터 주변기기 134.9% 증가, 반면 승용차 마이너스 6.7% 감소,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7.3% 감소하였네요.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로 15.6%p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36%로 대한민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전달에 비하면 반도체의 파워가 약간 떨어진 느낌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건 맞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29.7%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77.9% 증가, 원유 8.7% 증가하였네요. 반면 자동차 수입은 마이너스 44.5%로 매우 크게 감소하였네요. 외제차 수입 쪽에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수치가 좀 크군요. 반토막 났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걸로 보아서 슬슬 반도체 공급 과잉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특징은 자동차 부분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이네요. 고유가로 인한 소비 부담이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아직은 10일 통계이니 앞으로 면밀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우측 상단에 디램 현물 가격과 메모리 업종 주가와의 상관관계 영상을 카드로 올려놓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니 클릭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